Hello everyone, I'm Ihe, majoring in political diplomacy, and I'm in charge of today's presentation. Today, I've recently explained Lowell's principle of difference, and secondly, I'll look at cases in which the principle of difference was embodied, and finally, apply the principle of difference to the current Korean social problem. Let's start by explaining John Locke's principle of difference. This is the second of the principle of justice presented by Locke. In short,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can only be tolerated and justified if it contributes to increasing everyone's interest. Locke pointed out that simple inequality that is not beneficial to everyone is indeterminate. In other words, allowing inequality in property and power as an example of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but only bringing forward that this is reasonable if it benefits everyone, especially the least advantaged, enough to compensate for it.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faulty embodiment of this differential principle is the active preferential treatment for minorities in college entrance exam in the United States. Ethnic minorities who have been persecuted by the wrong history have had limited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This has affected not only the average economic level of later generation, but also the level of education. That is why we are introduc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minorities in order to adjust this practice, correct historical errors of the past, and increase diversity within society. This shows that Locke's principle of differential is now applied around the world and has a great influence. 이어서 2부로 차등의 원칙 설명에 이어서 차등의 원칙을 한국 사회 문제에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이후부터는 정보 전달과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문제 중 다자녀 가정 정책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이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는 혜택들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다자녀 가정에게 부산광역시 기준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면서 국가장학금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주거안정 지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할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카드도 존재합니다. 서울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부산의 경우에는 가족사랑카드로 존재합니다. 이 카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대전, 광주, 경북 등 5곳만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기준하고 나머지 12곳은 2자녀인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하여 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현상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더불어 부산광역시 카드인 가족사랑카드는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50% 할인,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감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여러 지원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로써 다자녀 가정에게 해당되는 지원들을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다자녀 가정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또한 롤즈의 차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에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다자녀 가정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 오로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대적인 이유에는 합당할까요? 라는 의문들이 듭니다. 앞서 언급한 저의 이 질문들을 기반으로 다자녀 가정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이 과연 빈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자녀 가정이 다자녀를 출산한 이유에는 국가의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의 이유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여유가 있고 재정 상태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족 계획에 의해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오직 자녀가 한 명인 부부들의 경우는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발표한 미혼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19.3%,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이 키울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이 가장 컸고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로써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자녀 가정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누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 현실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떠할까에 대한 저의 생각이 듭니다. 롤즈로 따지자면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삶은 더 낫게 보장해준다면 정당하다라고 보겠다는데, 저는 이를 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경제적 지원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자녀 가정이 아닌 후자의 경우를 최소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와 자녀가 한 명인 부부에게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아이를 많이 놓는 가정이 아닌 안 놓는 가정에 대해 놓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일자리도 정착이 된다면 아이를 놓고자 하는 부부들이 훨씬 더 많기에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병호 박민극 연구원님의 다자녀 가정 실태와 정치적 시사점이라는 2017년 논문을 짧게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은 종합선물 세트와 같이 매우 다양하나 수혜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합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지원 정책이 다양하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지원 절차와 자격 요건, 그리고 낮은 혜택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논문을 통한 결론으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이 더 대두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저출산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아 새로운 시도나 방향성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끊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자녀 가정 출산 지원 정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출산을 어려움 없이 결심했다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는 이제 바우처 카드 같은 제도들을 없애고 공적인 혹은 직접적인 지원만 남겨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이자 직접적인 지원을 활성화시킨다면 지원 정책이 악용되거나 본질을 잃게 되는 일도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우처 카드를 정말 필요해서 쓰는 경우보다 오히려 월말에 남은 금액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은 부모님들의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밥을 챙겨줄 수 없게 되어 아이들은 끼니를 거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카드 지원을 중단하고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거나 지정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남는 예산으로는 자녀 한 명 혹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원 정책이 자녀가 있건 없건 평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통적으로 똑같은 지원이 아닌 각기 다른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이들을 돕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는 오늘 롤즈의 차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다자녀 가정 정책에 대입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다자녀 가정 정책을 절대 끊으란 것은 아니나
다자녀 가정을 The least advantage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아이를 놓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 낳지 못하는 이들을 The least advantage로 봄으로써 다자녀 가정 정책 중 일부인 바우처 카드와 같은 제도들을 없애서 보다 평등하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